안녕하세요. 라우드벨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제가 스피커를 어떤 제품으로 바꿨는지, 그리고 현재 제 룸에 어떻게 안착이 됐는지, 이런 일련의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보편적으로 제품에 관련된 리뷰하면은 제품의 특장점을 설명하고 왜 이 제품을 꼭 써야만 하는가, 뭔가 이런 식으로 상품에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하는데, 오늘 영상은 제가 스피커를 바꾸게 된 계기를 설명하면서 아담 S3V를 선택한 이유나 이 제품을 세팅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상황인지, 차라리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인 리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반적인 리뷰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 인사말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난번 영상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고 계셔야, 그래야 오늘 하는 이야기들이 전반적으로 매끄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일단 먼저 이야기해야 될 거는, 일반적으로 스튜디오 엔지니어라는 직군을 해석하는 범위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개인마다, 제가 생각하는 스튜디오 엔지니어의 어떤 그 직군 안에서 제일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건 결국 모니터링이에요. 이게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의술이 발전해서, 그러니까 의학 기술들이 발전을 해갖고 수술하는 방법들이 발전을 하고, 그 다음 수술 도구도 연장도 발전을 해서 결국 환자들의 생명을 더 많이 살리고 있죠. 오진율은 줄이고, 그만큼 기술이 발전하고 진단을 정확하게 내릴 수 있는 툴들이 나오고, 의사들 역시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잘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엔지니어링에 있어서, 특히나 스튜디오 엔지니어링에 있어서 모니터링 영역은 사실 끝없이 고민해야 돼요. 엔딩이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고, 완벽한 스튜디오 모니터링이라는 것도 사실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할지는 몰라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지금 새로운 대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훨씬 다양한 접근법들이 나와 있는데, 여전히 제가 배웠던, 여전히 제가 경험했던 거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으면 결국은 이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을 한 거예요. 모니터링을 조금 더 개선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작품자들도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 안에서 엔지니어링이라는 직군이 결국은 협업으로 음악을 마무리하는 입장이잖아요, 스튜디오 엔지니어는. 근데 음악 감독님들이나 작품자들이 다 이렇게 눈높이가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저희 스튜디오 엔지니어들만 그냥 과거에도 이래왔고요, 원래 옛날에 다 이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사용하는 기자재들도 다 명기라고 칭송받는 끝판입니다. 이게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뭔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같이 뭔가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포인트에서는 엔지니어들만 이제 뒤떨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작품자분들, 프로듀서분들, 감독님들의 퀄리티가 올라가는 만큼 엔지니어들도 개선돼야 될 부분은 결국은 시스템의 어떤 구성이나 장비의 어떤 더 좋은 장비의 어떤 활용, 요거를 큰 그림으로 본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모니터링의 개선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야만 그 다음 스텝의 이야기들이 되거든요. 이준영 감독님하고 작년 이제 여름서부터 합쳐가지고 이제 스튜디오로 지금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보다 오히려 이쪽은 훨씬 더 많은 공부를 한 분이에요. 물론 이 분야도 또 전문가가 있습니다. 세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룸 어쿠스틱과 스피커, 요 두 카테고리를 묶어갖고 세팅을 전문으로 하실 수 있는 분도 따로 계시지만, 어찌됐든 저보다 조금 더 연구를 해보고 저보다 공부를 더 했던 이준영 감독님하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답답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문제 없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이 조금 더 잘 보이는 환경으로 갔을 때 이 되게 재밌게도 안 들리던 게 이제 보인다. 근데 이게 단순히 안 들리던 게 보인다의 관점이 아니고, 내가 원래 의도했던 것과 다른 위치에 가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소리들이. 자, 요게 이제 좀 어려워요. 원인이 뭘까, 이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보기 시작했죠. 스피커의 스펙을 좀 더 뒤져보고, 그 다음에 공간에 관련된 부분에서 내 문제점이 또 뭐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때부터 종합적으로 좀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한 건데, 스튜디오 엔지니어들한테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사실 제일 1번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걸 저도 이 나이 먹고 이제서야 좀 했다는 게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 변인 통제에서 제일 머리 아프게 하는 그런 조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스피커라는 거죠. 스피노라마 값 같은 거를 측정을 정확하게 해서 사용자가 소리를 들어보지 않더라도 이 스피커가 소리를 어떻게 방사하면서 낼 것인가를 일단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FR 자료를 보면서도 이게 전반적으로 플랫하게 지금 나오는가 아니면 어떤 특정 주파수 대역에 레조넌스가 존재하는가 이런 것들도 체크해 볼 수 있고, 근데 그 레조넌스를 FR만 보고 찾는다는 건 쉽지는 않은데 멀티톤 테스트라든가 하모닉 디스토션 테스트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엮이면서 이래서 스피커가 FR 자료에서도 이런 그림이 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걸 유추해 보는 거죠. 아무튼 이런 측정된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공개하는 제품을 우리가 선택한다면 이 변수를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안 믿었거든요. 저도 이 이야기를 안 믿다가 바꾸기 전에 스피커 가지고 측정된 자료 또 다행히도 어떻게든 제가 찾아내서 그 기준에 맞춰서 뭔가 다른 형태의 셋업을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고, 또 룸 어쿠스틱 전문가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면서 계속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스피커가 갖는 태생적인 한계, 스피커가 제조될 때 어떤 목표 지점, 이런 것들이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감상용 스피커와 모니터링 스피커가 어떻게 보면 딱 구분이 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겼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입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말로 전하고, 야, 내가 들어보니까, 귀로 들어보니 어떻더라,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스펙으로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완벽하진 않지만 내가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스펙만 제대로 공개가 돼 있으면. 그래서 일단 스피커를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사 해가지고 제네렉 8351하고 그 다음에 노이만의 KH420, 그 다음에 후보로 마지막으로 고른 게 이제 아담 S3V예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스피커죠. S3V. 요 세 개의 모델 말고 하나가 더 있긴 했어요. 근데 요게 지금 우크라이나랑 그 러시아 전쟁 때문에 국내에 지금 물건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공장 양산이 좀 힘든 상황이라서 기다리다 결국은 제가 포기를 하고 세 개로 축약이 됐는데, 우선 제네릭 같은 경우는 이준용 감독님이 엔도저예요. 그리고 이준용 감독님 방에 잘 세팅이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업무가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분업화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저도 여전히 레코딩, 믹스, 마스터 다 하고 있지만 주로 업무로 본다면 이제는 레코딩이나 믹스 위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준용 감독님은 이제 믹스나 마스터가 메인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마스터링이 좀 더 메인이 돼서 지금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스튜디오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희 스튜디오에 작업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둘 다 똑같은 스피커를 쓰고 있다. 그러면은 조금 재미가 없겠죠. 여기서 레코딩이나 혹은 믹스할 때 제넬렉으로 지금 8351로 지금 막 한참 작업을 했는데 저쪽 방 가니까 또 8351로 또 듣네, 마스터할 때도. 이러면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신사람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모니터링 관점에서. 똑같은 스피커를 쓰면 아무래도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있어서 제넬렉은 제가 이제 제외를 시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노이만을 보니까 KH420을 보니까 스피커 스펙이나 이런 거 다 좋아요. 뭐 제넬렉만큼 좋아요, 걔도.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공간이 좀 크다 보니까 최소 청취 거리도 조금 더 여유롭고, 꼭 니어필드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미드필드 스피커를 써도 상관이 없는 상황. 최소 청취 거리가 2m 이상 일단 넘어가니까. 지금은 조금 더 될 거예요. 지금 제가 앉아있는 자리에서는 한 2.2m 이상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최소 청취 거리가. 여튼 노이만을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노이만의 일단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DSP가 없어요. 요건 이따가 또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DSP가 스피커에 내장돼 있냐 안 돼 있냐는 사실 이제 현대의 어떤 스피커 시장에서, 모니터링 스피커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룸하고 스피커는 이제 공간에 스피커 셋업하는 과정에서
항상 같이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엮여 있는 상황이라서 룸의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면서 앉아있는 청자가 공간에서 생긴 문제 때문에 역효과 나는 부분들을 DSP를 통해서 DSP EQ 필터를 통해서 최대한 보정을 해가면서 정돈을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앞으로도 아마 대세가 되고 최대한 손쉽게 할 수 있는 어떤 세팅법 이런 쪽으로 이제 발전은 하겠지만 결국은 전문가가 이거 붙어가지고 작업을 해주긴 해야 돼요. 셋업을 할 때. 전문가가 만지는 거랑 개인이 만지는 거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이게 옆에서 보니까. 뭐 제넬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개인이 측정해가지고 샘 마이크, 그 GLM 마이크 갖다가 개인이 측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뭐라 그럴까, 스피커 성능의 한 60% 쓴다? 50에서 60%밖에 활용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걸 만든 취지도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네릭이 선두에 가 있는 건데 아무튼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노이만은 DSP가 없다. 일단 여기서 멘붕이 오죠. 거기에 DSP를 붙여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서브우퍼, 노이만에서 나온 서브우퍼를 같이 사서 서브우퍼에 아이패드랑 연동을 해서, 근데 참고로 저는 아이패드가 없습니다. 아이패드랑 연동을 해가지고 아이패드에서 앱으로 컨트롤을 하면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중 지출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접근성 자체가 떨어지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이만은. 그러면은 어차피 스피커 한번 바꿀 때 지금 보고 계신 이 모델도 지금 1,000만 원이 넘어가는 모델인데, 그러니까 돈 1,000만 원 이상 태우면서 예산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담을 선정할 때 이거 정말 스피노라마 값도 측정된 자료 이런 것들 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고 한데 S2V 뭐 이것도 잘 나와 있고 S3V도 아주 잘 나와 있고 S3H 같은 경우는 조금 제가 생각한 거랑은 다른 결로 그닥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스피노라마 값만 봤을 때는. 근데 아무튼 2V나 3V 같은 경우는 정말 얘네가 이거 구라 아니고 제대로 만들었으면 나쁠 이유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사운드 온 사운드에서 자체 측정한 값들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약간 차이는 있는데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봐서는 차선책이지만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상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했어요. 엄청 좋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는 안 했어요. 사실은 여기도 그냥 제네릭으로 세팅하면 그냥 만사 다 오케이인데 한 번에 쉽게 해결될 텐데 제가 어떻게 보면 약간 어려운 길을 갔던 거죠. 이제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가는 이렇게 되는데 현금으로 구매를 하면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려고 전화했는데 대뜸 놀라시는 거예요. 왜 바꾸시냐고. 왜 바꾸냐 스피커를.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두 가지 엔지니어의 숙명,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계속 만나는 클라이언트들의 어떤 클래스에 맞는 그런 서비스를 저도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 때문에 결국은 스피커를 바꾸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기존에 쓰던 거에서 제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다. 안타깝게도. 아무튼 수입처에 스피커를 문의를 했더니 덜컥 구매하지 마시고 데모부터 해봐라. 데모를 먼저 해보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또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데모를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물건 받자마자 제 환경에서 책상 위치도 좀 바꿔가면서 스피커 배치 또 다시 계산해갖고 놓고 제 나름대로 측정해보면서 찾고 이제 정리를 했어요. 원래 항상 듣던 그레이스 디자인 M905 DAC 파트, 저는 이제 디지털 다 되는 거니까 DAC 파트 물려갖고 모니터링을 했죠. 딱 듣는 순간 제가 원래 이제 아담 스피커 옛날부터 경험했던 뭐 A7, A5X, 그다음 더 옛날에 뭐 S2 뭐 이런 스피커들, S2A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모델. 그리고 3X도 뭐 한때 뭐 잠깐 들어본 적도 있고. 근데 뭐 이런 스피커들 들었을 때 느꼈던 그 감정 중에 하나가, 아담은 확실히 이제 S급은 좀 다르거든요. 그럼에도 하여튼 이게 불편하게 하는 게 좀 있더라고요. 제가 듣던 거랑 좀 다르게. 제가 작업한 걸 또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원래 그냥 S의 원래 컬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아니다. 내가 아직 테스트 안 해본 게 있다. 디지털 입력이에요. AES. 이 S2V, S3V 다 S3H도 갖고 있을 거예요 아마. 디지털 입력을
갖고 있는 스피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연결법에 관련돼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시지만 저는 지금 시스템적으로 AES 입력으로 연결하는데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가능한 시스템을 지금 가지고 있어서 케이블만 기다리고 있었죠. 오늘 들은 아날로그 입력으로 들은 거를 일단은 머릿속에서 잠깐 좀 배제하고 디지털 케이블로 연결해서 들었을 때 똑같이 그런지 좀 그때 가서 좀 판단 내리자. 그래서 스피커에 관련된 소감은 첫날은 일단 제가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놨습니다. 세팅만 제 나름대로 그냥 적당히 했다는 어떤 그거만 만족하면서 그렇게 마무리하고 둘째 날 이제 케이블이 왔어요. 다행히. AES로 연결을 해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또 딴 세상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투명함도 전혀 다르고 뭉치는 대역 표현하는 것도 전혀 다르고 오히려 이제 제가 원래 생각했던 그림대로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잠깐 멘붕이 왔죠. 내가 그레이스 디자인의 DAC가 나름 그래도 거의 끝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니터 컨트롤러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 이쪽에서는 제일 괜찮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이렇게 1대1 비교를 해보니까 차라리 스피커는 스피커가 만든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사운드가 가장 정직한 사운드다. 다르게 말하면 디지털로 신호를 입력받아서 자체 내에 DAC가 있던 그 디지털 입력 신호를 바로 뭐 클래스 DMF에서 뭐 어떻게든 증폭을 하던 그거는 뭐 제가 알 바 아니고 일단 제조사에서 공개한 스펙대로 소리가 재생된다라는 가정 하에 디지털 입력이 있는 스피커라면 그건 무조건 디지털 입력이 메인이다. 이제 이렇게 아예 머리에 각인이 돼버린 거죠. 또 한 대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도 아날로그 입력이 대세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지만 고가의 스피커 혹은 모니터링 라인의 스피커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AES는 무조건 탑재해야 되는, 그래야 스피커로 설계한 사람 정말 의도한 대로 소비자들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한 제품만이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 라인이라고 이제는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좀 세게 왔어요. 그게 차이가. 자, 그래서 셋업을 마무리하고 작업을 끝내서 발매된 음원도 있습니다. 요거 믹스가 이제 끝나고 마스터는 또 이주영 감독님이 마무리해 주셨고 나는 분명히 바뀐 게 없는데 믹스할 때 똑같은 형태의 플러그인 체인 이런 거 거의 그대로 평상시 하던 대로 한 건데 공간계 쓰는 방식이나 대부분 다 뭐 다를 게 없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한 거랑 전혀 다른 형태로 훨씬 개선된 형태의 믹스가 되고 마스터링 결과물을 받는 순간도 와 분명히 예전 같으면은 요런 데는 조금 뭉친 게 덜 풀렸나? 뭐 요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아니면 요 레인지 Y축 관련된 레인지 부분에서도 조금 내가 아직도 밑으로 더 내리지 못한 건가? 여전히 서브 쪽을 내가 정확하게 체크 못해서 서브퍼를 정말 써야 되나 막 별 고민을 다 하게 만든 어떤 그 최근 근 몇 개월이었는데 다 없어진 거예요. 그 고민이 한 방에. 그래갖고 이게 진짜 더 잘 들려주는구나 정확하게. 그리고 오차 없이 들려주는구나. 이제 그때 느끼고 나서 바로 이제 결제를 했죠. 이왕 하는 거 제대로 좀 세팅을 하자 이제. 룸 컨디션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제대로 세팅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출발해서 지금처럼 세팅이 끝난 거예요. 뭐 제가 지금 측정 자료도 좀 보여드리고 하지만 결국 전문가와 함께 이제 셋업을 하면서 흡음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고 타겟팅에 맞춰서 특정 주파수 타겟팅으로 흡음을 한 건데 그렇게 하면서 튜닝비도 또 꽤 들어갔죠. 뭐 한 500 이상 썼지만 전에 전혀 들을 수 없었던 소리들을 다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S3V 한 대 가지고. 여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룸 튜닝을 스피커에 맞춰서 잘 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AES 디지털 입력으로 꼭 써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DSP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룸 튜닝 할 때 같이 시너지가 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셋업을 해놓으니까 스펙상 보여지는, 물론 이제 원래 스펙 공개돼 있는 아담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거 보면 이제 4m 기준으로 해서 뭐 FR이 나오고 스피노라마 값들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스펙만큼 거의 다 나와요. 지금 30Hz 언저리까지 지금 소리가 나온다라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한 번도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3웨이에서 그렇게까지 아래로 내려가는 거를. 근데 이거는 지금 저역도 충분히 다 나오고 있고 하이도 완전히 열려서 나오고 그 다음에 엄청 투명하고 AMT라고 하죠. 에어 모션 트랜스포머.
그 트위터를. AMT의 어떤 그런 특유의 어떤 그런 느낌은 사실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 제 셋업 환경에선. 그리고 꼭 생각해야 되는 거는 청취거리 생각해서 세팅해야 되는 거. 미드필드다 보니 그래도 거리가 어느 정도 좀 떨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봤을 때 결국은 지금 이준영 감독님 방에 세팅되어 있는 제네릭 사운드랑 비교했을 때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소리의 어떤 그 텍스처적인 측면, 질감 표현 이런 거는 이제 당연히 제조사마다 좀씩 차이가 있지만,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비교했을 때 정말 막 많은 차이가 난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서브우퍼 유무에 따른 어떤 연출들은 좀 다르지만 전체적인 밸런스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결과적으로는 잘 안착이 됐어요, 제 공간에. 그리고 지금 엄청 만족하면서 벌써 또 영상음악, 드라마에 삽입되는 음악들 수십 곡을 지금 믹스를 끝내놓은 상태고, 뭐 물론 사용기 자체로만 보면 이제 아직 한 달도 안 됐습니다.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만족도만큼은 지금 너무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좀 평가를 내려보면 살 사람은 정해져 있는 스피커입니다. 이 스피커를 무턱대고 3곱하기3, 2곱하기2 같은 그런 작은 방에서 쓰기에는 세팅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 될 수도 있는 제품이라서 어차피 구매할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작은 방에다가 셋업해놓고 내가 작은 볼륨으로 들어야지, 그거는 이제 스피커 메커니즘을 전혀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니까 전혀 맞지 않는 얘기고요. 작은 볼륨이든 큰 볼륨이든 관계없이 최소 청취거리라는 걸 꼭 생각을 하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스피커 덩치가 커지면 항상 최소 청취거리가 늘어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살 사람이 정해져 있다라는 표현은 스튜디오를 내가 조금이라도 제대로 운영을 한다는 관점 아래 모니터링에 좀 더 투자를 하고 공간이 좀 되는 스튜디오겠죠, 당연히. 그리고 룸투닝까지 어느 정도 생각하는 분들 입장에서 제네릭은 어떻게 보면 조금 시각적으로 이쁘지가 않잖아요. 이 호불호가 좀 갈리는 스피커예요, 제네릭 그 원 시리즈 같은 경우는. 둥글둥글하게 뭐 타조알처럼 생겨가지고 좀 이쁘지가 않은데, 그게 다 그 디자인도 사실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만든 거지만, 시각적으로 좀 나는 제네릭이 싫어요, 아니면 사운드의 어떤 텍스처 때문에 그 질감 때문에 제네릭이 싫어요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좋은 대안이 될 법한 그런 스피커예요. 그리고 AES 입력 있고 DSP도 갖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피노라마 값 같은, 그러니까 스펙을 그래도 최대한 많이 공개를 해놓은 제품이라서 충분히 스펙대로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살 사람은 좀 정해져 있다. 그럼 단점은 없느냐? 단점은 그 반대 입장인 거죠. 반대 입장이 다 어떻게 보면 다 단점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가격 비싸고, 그다음에 스피커 덩치 커가지고 셋업하기 쉽지 않고, 최소 청취 거리 때문에 셋업이 쉽지 않고, 그리고 DSP가 있지만 DSP 밴드 수가 좀 적고, 그다음 DSP가 약간은 뭐 불편하고 안 불편하고 이건 좀 다른 문제고, 정교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뭐 가령 내가 65Hz를 지금 건들고 싶은데 62나 클릭하면은 뭐 70으로 넘어간다거나, 135를 건들고 싶은데 뭐 140으로 넘어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설정된 값으로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 디테일한 설정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값에 딱 그 헤르츠 설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일단 1번 DSP의 문제. 그다음 2번은 Q 값이 좀 제너럴하지 못해요. 평균적인 어떤 Q 값을 갖는, 피킹 타입이 갖는 평균적인 Q 값으로 세팅이 돼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보통 지금 뭐 REW라는 측정 툴에서 제공하는 그 시뮬레이션 공정에서 보는 그 EQ, 그 Q 값하고 제넬렉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게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좀 레퍼런스하게 그 잡는 설정 값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업계에서도. 서지컬하게 쓰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수술 도구처럼 EQ를 써야 되니까. 그럴 때 잡는 그 Q 값이 있을 텐데, 아담 S3V DSP의 Q 값은 2배 차이 나더라고요, 값이. 비교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거는 좀 사소한 건데, 퓨어 세팅이 1번 값으로 돼 있거든요. UNR이 2번이에요. 뭐 UNR이 뭐의 약자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유니티 값이 원래 그러니까 2번인 거죠, DSP 세팅에. 그래서 1번이 퓨어 세팅이고 2번이 UNR인데, 제품을 뜯으면 퓨어로 돼 있단 말이죠. 요거는 좀 세팅 오류 아닐까. 퓨어 딱 듣는 순간 이건 아닌데 소리 왜 이렇게 희마리가 없지?
왜 사운드가 왜 이러지? 이런 느낌 팍 받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사소한 부분이긴 하지만 단점이라면 이것도 영업을 하는데 좀 단점이 될 만한 요소다.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종적으로 제 입장에서 스피커에 대한 어떤 평가를 굳이 한다면 100점 만점에 한 지금 95점 정도는 줘도 되는 스피커다. 이 정도면. 일단 스펙 가지고 거짓말하지 않았고, 그다음 소비자들이 사운드를 일단 들어보기 전에 신뢰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을 분명히 줬고, 그리고 정교하게 셋업을 했을 때 훨씬 더 자기 성능을 발휘한다라는 거를 보면 이건 충분히 잘 만든 스피커다. 이 정도면. 대안이 될 만한 제품을 지금 찾는다고 했을 때 제넬렉 비교해서 지금 몇 개 없습니다. 브랜드가. 어차피. 그 중에 하나가 아담이다. 그리고 아담은 요건 좀 번외의 이야기로 볼 수도 있는데 SV, 3V 지금 2V, 요 V 시리즈부터가 어떻게 보면 아담에 제대로 된 좀 정체성이 생긴 거 아닌가. 그 전까지는 뭔가 제가 생각할 땐 좀 호불호가 있었는데 V부터가 어떻게 보면은 좀 모니터링 라인으로 가려고 하는 초석을 정확하게 잡은 거 아닌가. 뭐 요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요 정도면은 충분히 여러분들께 제가 스피커를 바꾸게 된 배경이나 지금 이 스피커를 쓰면서 느끼는 어떤 감정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전달을 한 것 같고, 혹시나 S2V 혹은 S3V 요 스피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신다면 믿고 구매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요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엔지니어 박문수였습니다.